안녕하세요. 초단비 토익 스피킹 강사 이루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강 파트 2 Describe a Picture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1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데 그러신가요? 파트 1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2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파트 1에 나오는 그 리듬감, 액센트,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들이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러 가서 녹음을 하시고 미쿡으로 넘어갔을 때 그 채점자가 여러분들께서 녹음해 놓으신 것을 듣고 평가를 할 때 파트 1을 잘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만이 파트 2, 3, 4, 5, 6까지 그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녹음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리듬감이라든지 발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be a picture.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레벨 7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토익 스피킹 수업 그 공부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렉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자,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할 시간이 30초가 주어지게 되겠죠. Then you'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그리고 45초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30초라는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도 마찬가지고 45초라는 준비 시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러 가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이런 것들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Begin Preparing Now 삐 하는 사운드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 30초가 Counting Down이 됩니다. 0초로 떨어지겠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준비를 할 때는 소리를 내거나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리를 냅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preparation time에서는 녹음이 되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준비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책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30초 동안에 키워드를 떠올려라. 무엇을 설명할지 키워드를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이 토단비 레벨 7 공부를 이미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수업은 듣고 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30초 동안에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들에 관해서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마 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이 나왔으면은 뭘 설명하지? 여기 커플이 있고 이 메뉴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웨이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 여기 1등으로 설명을 해서 왼쪽에 있는 바텐더를 설명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자, 여자를 묶어서 한번 설명하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식으로 한번 3등, 4등 설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 설명 한번 묶어가지고 5번으로 설명을 하고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것까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30초 동안에 6번까지 설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은 한 4번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 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30초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 30초를 썼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5번, 6번까지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들 답변 시간이 45초가 남아있죠. 실제로 45초라는 녹음이 되는 답변 시간은 준비하는 30초보다 15초라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번 더 begin speaking now. B 할 때 2초 45초가 counting down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1번부터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설명하니까 당연히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애 같은 거. 저는 사실 모든 예시를 연애에 맞춰서 드니까. 연애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배려하는지도 모르고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현실은 사실 상대방의 기대를 100% 충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연애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첫사랑과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을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사람한테는 더 잘 배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트 2도 마찬가지 어때요? 이 30초라는 시간을 한번 쓰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 조금 실패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답변을 하는 45초에 녹여서 45초 동안에는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못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15초가 더 있으니까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6번까지. 그런 느낌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초 준비 시간을 단어 정도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문장 자체를 시작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5초 동안에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습이 아니구나. 실전을 여러분들께서 녹음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트는 스코어링 가이드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스코어링 가이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느냐, 원하는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항상 그렇죠. 모든 시험은 채점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스피킹을 해주셔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채점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 중요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점수는 3점 만점입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3번 문제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Part 2는 아시겠죠? 3점 만점이고요. 평가 기준이 발음, 억양, 강세, 뭐까지는 Part 1. 그 다음에 문법의 일관성이 추가가 되는 건데 문법이라는 게 적혀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문법에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스피킹 문법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눈으로 볼 때는 잘하지만은 스피킹을 할 때는 좀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애 같은 경우 주변 연애하는 걸 많이 보거나 혹은 연애 관련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말 머릿속으로 연애를 잘하지만 실전에 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실제로 머릿속으로는 문법을 잘 알지만 그거를 입으로 꺼내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연애는 왜 어려워요? 눈으로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연애는 잘 못할까요? 간단하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인생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으로 꺼내는 연습을 많이 안 했고 문법의 기본적인 수학적인 틀은 알지만은 이거를 꺼내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꺼내는 연습을 해야지 스피킹 문법을 또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스피킹 문법을 완벽하게 끌고 간다라고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스피킹 문법을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 제가 그 외국에서 태솔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도 1분에 한 3개 정도의 문법 실수를 한다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실수들은 아니겠죠. 그런 실수들을 범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외국인들이랑 일을 해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의미 전달만 된다면 스피킹에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글 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가리키니? 나 영어 가리켜. 아니 영어는 가르쳐야지 왜 가리켜?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영어 가리켰다고 저 무식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세세한 문법, 너무 중대한 문법, 의미가 완전 틀어지는 문법 정도만 아니면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미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점, 2점 차이점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3점 한번 보세요. 사진과 연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세부사항.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정말 파트 2를 설명할 때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뭐예요? 너무 미친 듯한 디테일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미친 듯한 디테일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는 아무리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45초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제한 시간 안에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디테일, 적절한 세부사항을 쓰시면 좋다라는 거죠. 보세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2점을 받는 형식으로 보통 하세요. 보세요. 답변이 사진과 연관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옷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아니 옷 설명은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을 때 하시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액세서리. 이런 것들,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위치라든지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셔야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스토리텔링을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토익 스피킹 레벨 7을 이미 공부해 보신, 레벨 7 말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조금 많이 넣으라 뭐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림을 듣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서 평가하는 느낌보다는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그림을 다시 한번 조합하는 느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객관적인 설명이 되어줘야 상대방이 그림을 잘 그려요. Describe는 다른 표현으로 visualize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visualize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걸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보세요. 객관적인 포커스를 맞춰라라고 하는 건데 자, 남자 설명을 쭉 하고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he looks like my uncle. 아니 내가 네 엉클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다고 내가 시간을 때우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점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걸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림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남자가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앞에 있는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얘기하는 대상은 찍히지 않았어요. 나는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게 찍힌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man and he looks like he's talking to someone. 이건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누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뭐 객관적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요 정도의 주관을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림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관을 넣고 싶다면은 그림과 관련이 있는 걸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픽처라는 표현을 남발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위치 표현 같은 걸 나타낼 때도 그림의 오른쪽에는, 그림의 왼쪽에는, 그림의 중간에는, 그림의 뒤쪽에는, 그림의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에는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고 영어로는 in this picture 혹은 of the picture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of the picture는 여러분들이 of the picture 하면 정말 1초를 넘게 잡아먹는데 여러분들이 위치 표현을 여러 개를 쓸 거란 말이에요. 5개만 쓴다고 하더라도 7, 8초를 잡아먹어요. 아니 45초 설명을 하고 해놨더니 그림에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의 그런 빈도를 좀 줄여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빌리면 메인 피처스를 구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상들을 100%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진 혹시 찍어 보셨죠? 셀카는 뭐 한 명이 찍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일단 여러 명이 있는 사진을 찍어 주신 적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히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셔터를 막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셔터를 왜 눌러요? 분명히 찍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구도를 봤을 때 그 대상이 있을 텐데 사진을 찍고자 했던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진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유형은 실내와 실외로 나눠집니다. 실내가 더 많이 나오냐, 실외가 더 많이 나오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치도 않고요, 사실은. 토익과는 다르게 토익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없는 사진이 더 어렵고 뭐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중에도 삶을 설명하는 사진이 더 어렵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익 같은 경우는
신뢰가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이 토익 스피킹은 이걸 보셔야 돼요. 몇 명이 대상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인에서 7인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3인에서 7인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인에서 7인 위주로 많이 배워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3인에서 7인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뭐 다른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사진 같은 2인 사진도 뭐 꽤 나오고 8인에서 12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8인에서 12는 다인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특징 없이 사람들을 묶어 두루뭉술이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1인 사진은 설명하기 너무 쉬워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까 웬만하면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미치듯한 디테일을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무인 사진이 나온 적도 있어요. 무인 사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 토익에서는 사물만 나오는 사진 뭐 이런 느낌인데 무인 사진은 사실 제가 시험 치러 가서 걸려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2008년 말부터 토익 스피킹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쭉 가르쳐 오면서 당연히 시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뭐 4번씩 뭐 적게 칠 때 2번씩 이렇게 계속 쳐왔는데 무인 사진에 제가 걸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인 사진은 사실 강사한테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45초 동안 한글로도 무인 사진을 던져놓고 설명할 게 없거든요. 뭐 침대에 베개 2개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봇대 전깃줄 막 걸려 있고 뭐 이거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뭐 사실 난감하죠. 저는 걸린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학생한테 들었어요. 학생이 시험 치러 갔는데 무인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요? 전생에 죄를 지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무인 사진이 걸렸다 그러면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시고 새로 마음을 다잡고 시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3일에 7일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메인 피처 중심 설명 5 step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 steps는 당연히 제가 만든 겁니다. 강사별로 가르치는 포맷이 있겠죠. 이거는 제 포맷인데 저는 이 포맷을 어떻게 완성을 했냐? 시험을 아주 자주 친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뭐 매달 4번, 적게는 2번까지 친다 그랬죠. 저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냥 감으로 이래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험 쳐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만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험을 쳐도 계속 연속적으로 만점짜리 성적표가 있다는 뜻은 만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걸 시도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 감점되느냐를 보면은 학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와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거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first step을 가기 전에 일단은 스텝 가기 전에 기억할 것들 2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5 steps의 모든 스텝이 순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스텝이 사진 묘사하는데 다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만 스텝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general to detail 원칙을 지켜라. 무슨 뜻이냐? GD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건 그 형님이 아닌가? 동생인가? 어쨌든 그거 말고요. general to detail.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맞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둘러 앉아서 미팅을 하고 있으면은 people are having a meeting in the meeting room.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써주고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 그림 그리기가 편하니까.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Describe a picture의 5 steps 갑니다. First step부터 가볼까요? 빠밤. First step 갑니다. 첫 번째. 야외 사진은 날씨로 시작하는데 야외 사진이 아니라면은 날씨로 시작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와 장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self-checking question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이 있지? 장소는 어디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메인 피처스의 개인 혹은 그룹의 위치나 동작을 설명하시면 돼요. 가장 눈에 띄는 메인 피처스,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엔 분명히 메인 피처스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잡아보라고. 가장 눈에 띄는 메인 피처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고 한 명이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피처스가 입고 있는 옷이나 주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옷은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옷을 묶는 표현들, 뭐 다양한 표현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텐데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는 본격적으로 해보겠죠. 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타이를 메고 있고 뭐 색깔이 어떻고 셔츠를 입고 있는데 팬츠는 뭐 반반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은 우리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 설명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사실 가장 내용이 많고 중요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옷 설명은 어떻게 캐주얼하게 입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정장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세미 캐주얼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스텝 4로 갑니다. 스텝 4는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인 피처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보통 미팅을 하죠. 그럼 사람들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주변은 뭐가 될까요? 둘러앉아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럼 이 사람들 주변은 이 사람들 뒤쪽 편이 아니라 이 사람 중간들인 테이블 위쪽을 설명하면 돼요. 뭐 다큐멘트들이 놓여 있죠. Some documents are placed on the table and water bottles are placed on the table. 혹은 뭐 there's one computer and it is open but no one is using it.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 설명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메인 피처스들만 설명이 잘 되었다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주변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5 스텝, 스텝 5가 메인 피처스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저 뒤편에 혹은 뭐 벽 색깔이 어떤지를 설명해도 되고 벽이 뭐 made of bricks, 뭐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스텝들을 계속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스텝들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교재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이론적인 부분들 중에 특히나 제가 안 다룬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꼼꼼하게 쭉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위치 표현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림 설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위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위치 표현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위치 표현을 잘해 주셔야만 듣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래도 위치 표현들을 레벨 7을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중간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간은 어떻게 되나요? In the middle, in the center. In the middle, in the center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in the middle of the picture를 웬만하면 붙이지 마세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너무 많이 of the picture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은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긴 전치사 in이었는데 왼쪽은 아무래도 전치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on으로 바뀌네요. On the left. 해볼까요? On the left. On the left side. 같이 갑시다. 같이.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 6번은요? 6번. On the, 그렇죠. On the right. 혹은 on the right side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을 background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볼까요? In the background. In the background. 잘 정확하게 보자면 저쪽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딱 둔 거예요. In the background라고. 그러면은 background 말고 반대편은 앞쪽이네요. 앞쪽. In the front of the.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아니에요. In front of the picture는 in front of picture. 내가 있죠. 내가. 맞죠? 내가 있는 거예요. In front of picture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앞쪽이니까 in the foreground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In the foreground. 맞죠? In the foreground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at the corner of, at the left corner, at the top left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운 표현들만을 조합해도 되겠죠. 저기는 결과적으로 한국말로 해보면 어디예요? 뒤쪽 왼편에 혹은 왼편 뒤쪽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걸 조합하면 되니까 어떻게? On the left, in the background. 간단하죠? 갑니다. 시작. On the left, in the background. 한 번 더. On the left, in the background. 한 번 더. On the left, in the background. 3번은요. 오른쪽 background이니까 어떻게? On the right, in the background. 이렇게 가도 됩니다. 어떻게? In the background, on the right.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1379. 잘 안 나와요. 저기 거 설명할 것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림상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left, in the foreground. 저기는. 바꿔볼까요? 어떻게? in the foreground, on the left도 가능하죠. 9번은요? On the right, in the foreground. 맞나요? On the right, in the foreground. 바꿔볼까요? 어떻게? In the foreground, on the right. 가능하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자, 설명할 텐데 아까 거는 단편적인 모습이었어.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 그 옆에 있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The woman on the right. 갑니다. 시작. The woman on the right is gesturing as she speaks. 이거는 그냥 외워둡시다. 말을 하면서 gesture를 취하고 있다. 말을 하면서 gesture를 취하고 있다. 아시겠죠? Gesturing as she speaks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외워두면 되는데 The woman on the right이 중요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여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woman. 여러분들 레벨 7을 노리잖아요. 레벨 7을 노리려면 문장이 어떻게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끌고 가요. 복합 문장으로 끌고 가야 돼. 복문으로. 아시겠죠? The woman on the right. 합니다. 시작. The woman on the right. 좋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가보겠습니다. The man on the left. The man on the left. 2번 남자면 얘구나. 얘네요. 맞죠? The man on the left. 갑니다. 시작. The man on the left holds a mobile phone. 이것도 괜찮지만은 중요한 건 ing 형태가 좋긴 하니까 The man on the left is holding도 holding이 사실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림 묘사할 때는 BING 형태인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남자가 holding a mobile phone in his hands. 생략해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The man on the left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3번 남자를 설명하고 싶은데 3번 남자는 표현이 이렇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분을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The man next to her. 갑니다. 시작. The man next to her on the left. On the, 우리 기준,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On the left죠. 근데 이 여자분의 기준은 어딘가요? 그녀의 오른쪽이니까 on her right이 될 수도 있습니다. On her right. 아시겠죠? 근데 on the left, to the left 상관은 없고요. Is looking at her while smiling.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next to her만 하고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여자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e woman right next to him. right. 이건 뭐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Right next to him. 해볼까요? 시작. Right next to him. 왜? 사인으로 보면 right now 있잖아요. Right now. 지금 즉시. 또 뭐가 right away. 이것도 지금 즉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Right next to him. 바로 옆에네요. 이 사람한테도 바로 옆이 되겠네. 사실은 그렇죠? On the left, on the right.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는? Has put her hands together. Put her hands together. 손을 모으고 있다. Has put her hands together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정리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묶어서 가고 싶으면 어떻게? 4번, 5번을 묶고 싶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The woman and the man in the middle. 둘 다 사실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으니까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middle.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middle. 갑니다. 시작.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middle. 한 번 더 센터로 갑니다. 시작.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center.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요거는 중요한 것들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 갑니다. 어떻게? The woman on the right. 맞나요? 그 왼쪽에 있는 남자는요? The man on the left. 그러면은 이 3번 남자는요? The man next to her. 괜찮으시죠? 4번 여자는요? 바로 옆에 the woman right next to him. 괜찮으시죠? 그럼 4번, 3번 남자를 묶어서 5번으로 갑니다. 중간에 있는 남녀 어떻게?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middle 혹은 the woman and the man in the middle. 가능한가요? 센터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의 마지막 풀이 되겠습니다. 파트 1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문장의 연결성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연결성을 높여야 되냐면은 적절한 접속사를 안 쓰면 문장이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복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채점 기준표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단문과 복문을 적절하게 섞었을 줄 아는가가 굉장히 점수의 포인트이기도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and랑 while을 많이 쓰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땐 거의 같죠? 맞죠? 보세요. 첫 번째 갑니다. 시작. One of the men is sitting at the table and covering his face with his left hand. 테이블에 앉은 것과 covering 하고 있는 건 동시에 하는 동작인 느낌인 거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man in the center is gesturing as he speaks. 아까 배웠네요. Gesturing as he speaks while looking to the right. 보세요. Gesturing as he speaks와 looking to the right 하는 것은 동시동작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동시동작을 쓸 때는
and while 잘 쓰고요. 아니면 끊지는 마세요. The man, one of the men is sitting at the table. And he is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And 바로 가는 거. While 해서 동시동작 바로 끌고 가는 느낌. 괜찮으신가요?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실전 문제 하나 출발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0초라는 준비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은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4명이 어디에 있나요?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컨퍼런스 룸에 있다 이런 걸로 1번으로 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뭐랑 뭐가 와야 된다? 사람의 수와 장소. 그래서 어디에 4명이 장소는요? 컨퍼런스 룸에 있습니다. 그게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뭘 끌고 오는 게 좋아요? 2번은 위치나 이런 걸 설명하라 그랬는데 가장 메인 피처 이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뒤편에 뭐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스텝 자체가 옮긴 거예요. 2번, 3번은 같은 이 스텝 2에 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설명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네요. 그리고 프레젠터한테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도 뭐 동작을 설명하고 싶다면은 뭐 그 중에 한 명이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여러분들 옷 설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프레젠터 말고는 좀 세미 캐주얼하게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런 걸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ormally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formally가 되려면은 얘네들이 옷을 자켓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5번을 뭘 설명하라 그랬어요? 주변 설명. 주변에 있는 거 뭐 랩탑 컴퓨터 같은 걸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background는 벽 같은 걸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텝 중에는 한 4번 스텝 주변 설명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4명의 사람들이 회의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4 people. 갑니다. 시작. 4 people are in a meeting room. 한 번 더. 4 people are in a meeting room. room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at이냐 in이냐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방이기 때문에 in을 쓰는 게 좋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장소를 나타낼 때 in을 써도 그만, at을 써도 그만이니까 너무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정도 실수했다고 감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And they are having a meeting. 미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되나요? having a meeting 갑니다. 시작. having a meeting. 한 번 더. having a meeting. 그래서 갑니다. 시작. And they are having a meeting. 시작. And they are having a meeting.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뒤편에 한 남성 발표자가 서서 화이트보드 앞에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글로 보니까 어순이 이상하죠. 영어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순이 약간 뒤집어져 있죠. 갑니다. In the background, one male presenter. Male presenter is standing 화이트보드 앞에. 여러분들 앞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치사 in front of가 있지만은 정말 많이 쓰는 거는 at이 있습니다. at. 아시겠죠? at the whiteboard를 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은 explaining something to the other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것과 설명하는 건 동시동작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 and나 while을 끌고 오면 좋겠죠? And while 가볼까요? while explaining something. 왜 동사 ing 형태로 와야 되니까 explaining something to the others. 맞나요? 갑니다. 시작. In the background, one male presenter is standing at the whiteboard while explaining something to the others. 한 번 더. In the background, one male presenter is standing at the whiteboard while explaining something to the others.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설명 끝이 났으니까.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일단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빼놓고 in front of him, the others. 맞잖아요. 4명 중에 1명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the others가 되겠죠. 왜? the others는 다 같은 listener들이니까 묶는 겁니다. The others are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는 표현은요. sitting around the table. 갑니다. 시작. sitting around the table. 한 번 더.
sitting around the table. sitting around the table. 야, 이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것도 발표자의 말을 집중하게 듣는 것도 동시동작이네요. 그러면 또 묶어야지. while.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listening to the presenter very carefully. 혹은 carefully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갑니다. 시작. In front of him, the others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while listening to the presenter very carefully. 한 번 더. In front of him, the others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while listening to the presenter very carefully. 괜찮으시죠? 그들 중 왼쪽에 한 명이 어떻게 되죠? 그들 중 왼쪽에 한 명이 one of them on the left. 맞나요? One of them on the left. One of them on the left가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One of them on the left is write something down in a notebook. 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다네요. 갑니다. 시작. One of them on the left is writing something down in a notebook. On a notebook. 다 상관이 없는데 write something down을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적는 행위는 사람이 펜을 들고 있으면 거의 100%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Writing something down. 해볼까? Write something down. Write something down. 따라오세요. 한 번 더. Write something down.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배우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게 그냥 간단하게 받아 적는 느낌이긴 한데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Jot down. Jot down. 좀 어감이 조금 공격적이죠. 그런데 실제 네이티브들이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면 jot down. Hey, jot it down. 이렇게 하면은 조금 가볍게 받아 적는 느낌. Write down은 뭔가를 조금 잘 적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ot down 많이 쓰니까 해볼까요? Jot something down. 근데 이걸 ing 형태로 쓰면 또 괜찮아요. The man on the right is jotting something down in a notebook. The man on the right is jotting something down in a notebook. 이렇게 나오니까 또 괜찮네요. 그렇죠? 어쨌든 write something down, jot something dow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그녀의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오른쪽에 있는 한 명. And one of them on the right. 맞나요? And one of them on the right is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우셔야죠. Typing something on one's laptop computer. 그러니까 her laptop computer이 되겠다. 그렇죠? Typing something on her laptop computer. 갑니다. 시작. And one of them on the right is typing something on her laptop computer. Typing something on her laptop computer. 굉장히 핸디한 작은 것 같은데. 그렇죠? Typing something on her laptop computer. 그 다음에 발표자는 반팔 옷을 입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but이라고 하는 반전 접속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주들은 긴 팔 옷을 입고 있다. formally로 안 묶고 긴 팔 짧은 팔로 묶었네요. 맞죠? 가볼까요? The presenter is wearing a short-sleeved shirt. Short-sleeved shirt. 외우셔야죠, 이런 거는. But, 반전 접속사. But the listeners are wearing long-sleeved shirts. 긴 팔들을 입고 있네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They are all wearing business casual.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business casual도. 왜냐하면은 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 포멀하게 완전 정장만 안 입고 약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입으면 되니까 비즈니스 캐주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 청중들은 메고 있네요. 이런 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 레벨 7 이상을 가져가고 싶다면 조금 분량도 중요하니까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And to male listeners. To male listeners are 타이를 메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wearing이 되겠죠. wearing ties. 갑니다. 시작. And two of the male listeners are wearing ties. 토익 같은 걸 공부해 보시면 넥타이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네이티브들은 그냥 ties라고 보통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시작. And two of the male listeners are wearing ties.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넥타이가 익숙하다면은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9번 갑니다. 나는 보입니다. 하나의 노트북이 어떻게 갈까요? And I can see one laptop computer.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But 반전 접속사. But no one is using it. 맞나요? 갑니다. 시작. I can see one laptop computer on the table, but no one is using it.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more expressions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채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Some 갑니다. 시작. Some drawings have been drawn on the whiteboard. 보시면 여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Some drawings have been drawn on the whiteboard. 갑니다. 시작. Some drawings have been drawn on the whiteboard. 그러면은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글자들이 쓰여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drawings를 letters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letters. Some letters have been written. 글은 쓰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니다. 시작. Some letters. 시작. Some letters have been written on a whiteboard. 혹은 on the whiteboard.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테이블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맞죠? 이런 느낌입니다. 갑니다. 시작. The table is so shiny and they are reflected on it. 한 번 더. The table is so shiny and they are reflected on i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물 앞에 찍힌 사진에서도 건물 windows에서 reflect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연습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Four people are 출발 안 했죠? 같이 출발 안 했죠? 바로 출발할게요.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이 한글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이 사진만 보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하면 갈 거예요. 시작. Four people are in the meeting room and they are having a meeting. In the background, one male presenter is standing at the whiteboard while explaining something to the others. And in front of him, the others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while listening to the presenter very carefully. And one of them on the left is writing something down in a notebook. And one of them on the right is typing something in her laptop computer. And the presenter is wearing a short-sleeved shirt, but the listeners are wearing long-sleeved shirts. And two male listeners are wearing ties. And I can see one laptop computer on the table, but no one is using it.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파트 2. 물론 이제 레벨 7 정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로 노가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는 steps, 5 steps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읽고 조금 더 열심히 따라가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강좌에서는 파트 2 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